이번 시간에는 인트로덕션의 디피니션 파트 세 번째 시간으로 두 개 용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Require Behavior하고 Default Behavio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용어는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Require Behavior하고 Default Behavior를 보게 되면 Default Behavior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Require Behavior의 스코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Require Behavior에 이 디폴트 비헤이버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어떤 요구되는 특정한 비헤이버를 디폴트 비헤이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require behavior를 봤더니 이제 두 개의 펑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이 두 개의 펑션에 대해서 어떤 디폴트 구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디폴트 비헤이버를 의미를 하고 require behavior는 이제 이러한 컴파일러 구현자에게 대한 요구 사항에다가 이 펑션을 만약에 프로그래머가 직접 구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구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요구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에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서 컴파일러 구현자와 함께 동시에 프로그래머까지 어떤 요구사항을 명시하는 용어로서 require behavior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default behavior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만 요구를 하는데 여기서 구현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replacement 펑션하고 handler 펑션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이러한 그 요구사항을 만약에 지키지 않은 C++ 프로그래머가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모든 그 결과는 undefined behavior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있는 두 개의 펑션에 대해서 프로그래머가 디자인하는 경우는 실제 C++ 컴파일러가 돌아가는 기능의 일부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직접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undefined behavior로 이제 명시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요구사항대로 구현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replacement 펑션하고 handler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placement 펑션은 replaceable한 펑션에 대해서 replacement 펑션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 replaceable 하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스펙 문서에 이런 그 함수를 설명하면서 replaceable를 하다고 말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global allocation, deallocation functions are replaceable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두 개 여기는 명시되는 함수들이 뭐가 되냐면 replacement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함수가 replaceable 펑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펙 문서에 replaceable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함수가 replaceable 펑션이 된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replaceable 펑션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소스 화일이 있을 때 컴파일을 하게 되면 tu 화일이 됩니다. 트랜슬레이션 유닛에서 이런 식으로 또 여러 개의 또 소스 파일이 해서 그다음 링크 단계를 거치게 되면 이미지 파일을 만들게 돼요. 그럴 때 TU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환경에 필요한 실행 환경에 필요한 정보를 소스 파일 형태가 되어져 있을 텐데 이거를 갖고 와서 결합해서 최종적으로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replacement 펑션은 기본적으로는 컴파일러 구현자가 제공하는 디폴트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함수 이름을 동일하게 사용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또 다른 형태의 함수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이름은 하나인데 이제 구현이 하나는 컴파일러, 하나는 프로그래머가 제공하는 구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종적으로 이 링크하는 단계에서 이 프로그래머가 제공한 거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래머가 제공하는 구현부가 없으면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대치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실용화의 레벨에서는 이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컴파일러 구현부가 이 안에 있지를 않아요. 순수하게.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소스를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모르고 쓴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평상시 코딩에 쓰는데 링크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현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보면 이 allocation, deallocation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global allocation, deallocation 펑션은 replaceabl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디폴트 컴파일을 쓰게 되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공하는 그 new하고 delete 관련된 그 메모리 관련된 함수가 호출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떠한 jmellog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이 부분을 컴파일합니다. 이게 이제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게 되면 TU가 될 거고, 링크를 거치게 되면 라이브 파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라이브 파일을 이쪽에 링크할 때에 참조를 하게 되는 순간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용하던 allocation, deallocation 펑션을 뒤로 물러나고 이 jmellog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라이브러리가 들어오면서 그분을 대체하게 돼요. 소스를 만드는 사람은 평상시처럼 코딩을 하지만 결과물이 이제 jmellog이라는 allocator를 통해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replacement 펑션은 컴파일러 구현자가 되고 있는 디폴트 펑션을 대신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소리냐면 프로그램을 스타트업 할 때, 즉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 때, 그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 그 일부를 참여를 합니다. 그 다음 컴파일러 구현자가 보고는 컴파일러 제공하는 구현자는 참여를 안 하고요. 그래서 실행 파일에 링크 단계에서 딱 픽스가 되는 형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리플레이스먼트 펑션입니다.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그 링크 단계에서 라이브러리만 교체해서 이제 성능을 평가합니다. 주로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의 얼로케이터가 능력이 좋은지, jmellog이 제공하는 얼로케이터가 능력이 좋은지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주로 할 때. 그럴 땐 이거 사용하는데, 그 스펙 문서에는 이런 식으로 그 펑션을 지수하고 그 하부 내용에 replaceable이라는 용어를 딱 사용하는 순간 이 함수들은 replacement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소스 파일을 만들면 TU가 됩니다. 또 다른 소스 파일을 만들면 TU가 될 거예요. 컴파일 단계에서. 그럴 때에 컴파일러가 암묵적으로 선언을 해버린다는 소리입니다. implicit declaration이라고 부르거든요. 암묵적 선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allocation, deallocation, 글로벌에 있는 요 함수들을 여기다가 헤더 파일에다가 트랜슬레이션 앞에다가 뭘 하냐면 넣어준다는 거예요. 선언을 넣는 거지 구현을 넣는 게 아니고, 구현은 이제 링크 단계에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선언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스 파일 내에서 new라든지 delete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암묵적 선언 기능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네요. 프로그램에 각 트랜슬레이션 유닛에다가 넣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어쨌든 이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new하고 delete 관련된 함수들이 다 이제 일부만 아닙니다. 한 종류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replaceable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 debug present라고 해서 이 부분도 이제 디폴트 보면 replaceable로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안 쓰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 코딩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true를 리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디버그 모드로 들어갑니다. 디버그 모드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럴 때 이제 구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제 send receiver라고 해서 C++26 스펙에 추가된 익스큐터 모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쿼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패러럴 스케줄러의 백엔드 돌아가는 병렬 스케줄러를 쿼리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들 프로그래머가 원하면 별도로 넣어서 그 백엔드 스케줄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나 봐요. 대부분 이제 컴파일러 구현자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 환경에 맞춰 제공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스케줄러 자체도 이제 그 리플레이스먼트 펑션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엔비디아 쪽에서 아마 이 기능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면 GPU 상에서 익스큐터 모델을 추가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엔비디아 개발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게 실제 이 함수 관련된 기능도 그 제안자들이 엔비디아 쪽 개발자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게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플레이스먼트 펑션 중에 일부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핸들러 펑션은 약간 리플레이스먼트 펑션에 비해서 좀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전체 C++이 돌아가는 메커니즘 중에 일부로 이제 프로그래머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도록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undefined behavior가 되도록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함수 포인터를 제공해요.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 포인터를 제공하는데 그 포인터로 어떤 그 등록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별도 등록하는 함수가 있어서 거기다 포인터를 전달하게 되면 그 포인터가 특정한 실행 시점에 작동합니다. 필요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핸들러 펑션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try catch에 캐치 핸들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캐치 핸들러 이런 말을 쓰는데 그냥 핸들러 펑션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이렇게 진짜로 이제 핸들러라는 이름을 가진 그 펑션들이 그 펑션에 대한 포인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erminate 핸들러하고 new 핸들러라고 하는 함수 포인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 포인터를 함수를 이제 만들어 놓고 set terminate라고 하는 install handler 펑션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등록한 거를 get terminate로 확인할 수가 있고 set new handler로 등록하고 get new handler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terminate 핸들러는 terminate 하는 과정에서 호출되는 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컴파일러 구현자가 제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폴트 비헤이비어에 따라서 구현을 해놔야 되잖아요. 컴파일러 구현자가. 근데 이제 프로그램만 넣게 되면 작동한다는 소리입니다. new 핸들러 같은 경우는 new를 통해서 메모리를 생성하다가 메모리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호출되는 핸들러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가 제공하게 되면 호출이 되어집니다. 역시 디폴트 구현은 컴파일러 구현자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뭐냐면 디폴트 비헤이비어는 컴파일러 구현자가 이들 함수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스펙 문서에서 컴파일러 구현자는 이렇게 구현을 해라 라고 명시하는 거를 디폴트 비헤이비어 항목에 이제 명시를 하는 거고 require behavior는 컴파일러 구현자에게도 명시를 하지만 동시에 프로그래머도 그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비헤이버라고 명시하면 컴파일러 구현자만 따르면 되지만 require behavior를 하게 되면 컴파일러 구현자도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도 그 규약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약을 따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모두 다 undefined behavior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